간염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초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앨런 게비 박사의 내추럴 메더신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의학 책인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간염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약초. 일부에서도 공부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여러분들 매일 드시고 계시는 간을 보호하고 예, 해독이 잘 되게 하는 어제 보라색 꽃, 약초, 엉겅퀴, 실리마린. 자, 그거 하나 이제 찍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제가 왜 이제 담석이 많고 결석이 많은 분들한테 비타민 C, 물론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상당히 바닥이 나기 때문에 비타민 C하고 코엔자임 Q10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를 항암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역시 간염에도 해당이 됩니다. 비타민 C가 들어가면은 담석이나 결석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 청소할 때 보면 뭘로 해요? 사과산이 많은 사과 주스로 담석을 용해시켜요. 녹여요. 그래서 비타민C가 몸에 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녹여주는데 좋은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비타민C 달고 사셔야 돼요. 자, 비타민C 특별히 클레너 박사는 몸무게 1kg당 500에서 700mg의 비타민C를 정맥 주사해서 IV 해갖고 급성 간염 환자를 완치시킨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C에 아주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고용량 비타민C를 항암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병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이유가 면역력을 올리는데도, 그리고 이 고용량 비타민C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급성이나 만성 간염뿐만 아니라 소아마비, 허피스 등의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과일하고 친해지는 거겠죠. 예, 과일하고 채소하고 친해지시면 비타민C를 그대로 살아있는 엔자임 효소 그대로 드실 수가 있고, 그래도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항암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암 환자분들은 상당히 센 이 독극물 치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암세포 하나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럴 때는 비타민C를 좀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비타민C는 매일 먹어요. 저는 암 환자는 아니지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실 때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간염 환자가 비타민C를 드신다. 그럴 때는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식사하자마자 드셔야 될까요? 30분 뒤? 음식이 다 소화내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건.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나 과일을 드실 때도 그래서 어떻게 드셔요? 미리 먼저 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주의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암 환자도 필수지만 간 환자도 필수입니다. 셀레늄이 많은 음식들을 보니까 브라질너트, 캐슈넛, 요걸로 넛밀크를 해 드시면 도움이 되고, 시금치에도 셀레늄이 많고요. 마늘, 유황 성분이 많고, 이게 뭡니까? 표고버섯에도 셀레늄이 많아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매일 아침마다 이모님들이 주방에 뒤에서 이거 팔팔 채소를 끓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채소 부용 드시는 게 동결 건조된 아주 유기농 채소 20가지가 넘게 가루로 내놓은 게 채소 가루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채소수로 일일 채소수로 암을 고쳤다 이런 분들 많으시는데, 그만큼 채소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 성분들이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이 많고 또 셀레늄이 많아요. 저희가 매일 미역, 다시마, 또 표고버섯, 무, 양파 이런 거,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 뿌리 이런 거를 팔팔 끓여서 채소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국이고 나물이고 그걸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 하늘마을 요리가 그 탁월한 아주 좋은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이 셀레늄도 많고, 요게 뭡니까? 해바라기씨일까요? 호박씨일까요? 해바라기씨에도 셀레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강력한 항산화제, 그래서 이 비욘세의 미백 주사 글루타티온을 만들어내는 게 간 기능을 좋게 하는데, 그래서 글루타티온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면역력 올리려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미용을 위해서 이 모델들이나 이런 좀 연예인들이 글루타티온 주사나 미백 주사 많이 맞는데, 글루타티온은 미용을 위해서도 하지만 면역력을 올려서 간 기능을 이롭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대신 이제 고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루타티온 주사 대신에 뭘 하시면 돼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독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글루타티온이 생성이 돼요. 독소가 빠지면서. 그래서 규칙적으로 해독하고 관장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티온의 생산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어서도 해독을 하면서도.
자,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노하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27년 노하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27년 8년을 살면서 막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회복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수없이 씨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법 노하우가 아직도 많이 공부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글루타티온을 먹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독을 통해서도 취할 수가 있고 간세포의 독소를 해독하면 글루타티온이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형, C형 간염을 경감시켜주는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이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오실 때 미네랄 체크 계속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비타민 레벨, 미네랄 레벨, 미량원소 레벨을 체크하는 이유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간 표지자가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셀레늄 레벨도 보고 비타민 레벨도 보고 미량원소 레벨도 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셀레늄을 이런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할 수 없이 이제 보조제로라도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간염, 간경화, 간암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간 하면 리버 서포트로 최고가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그래서 실리마린은 엉겅퀴예요. 요거 엉겅퀴 되게 예쁘죠? 하늘마을 천지에 지금 엉겅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많이 남으시면 엉겅퀴 저거 따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말리셔서 이 차로 조금 드셔도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알려진 약투조 중에 간을 보호하는데 리버 서포트로 가장 뛰어난 약초가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그래서 간염 보균자들이나 이 B형 간염을 보균하고 계시는 분들, 뭐 A형이든 C형이든, 그리고 간염, 간경화 환자분들은 실리마린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간 보호 작용이 가장 뛰어난 약초 중에 하나고 남성분들은 술을 적당히 드시는 분들은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실리마린을 허브차처럼 늘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캡슐로 한 개씩 드셔도 되고 그래서 간염, 지방간, 간경화 그리고 담석이 많으신 분들 많죠. 그리고 결석 많으신 분들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독일의 의사들은 간이 약하다 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실리마린을 처방해요. 가장 많이 실리마린을 처방합니다. 굉장히 독일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염 간경화에는 실리마린을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세틸시스테인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알파리포산 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 두 가지는 다 간 기능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글루타티온이 생산이 안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루타티온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세틸시스테인이나 알파리포산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특이하게 아주 간염, 간경화, 간암 많이 진행돼 있을 때 활용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암 환자들도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리마린을 늘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5단계 해독을 해서 간의 담석이, 담낭의 담석이, 신장의 결석이 어느 정도 해독이 되신 분들이라면 안정세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실리마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브차를 드시듯이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아주 생각을 안 하셔도 됐지만 한번 알고 나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아세틸시스테인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간 기능을 좋게 하는 글루타티온을 생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캡슐로 드실 때는 600mg씩 하루 3번 또는 900씩 하루 2번 그런데 만성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시스테인을 대사에서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리포산은 특별히 중금속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중금속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여러분들이 쓰기에 가장 안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금속이 많으신 분들, 수은, 납, 카드뮴, 그 다음에 또 비소, 계란에 숨어있는 비소, 그리고 생선에 많은 수은, 납, 카드뮴, 그 다음에 알루미늄, 여러분들이 모르고 쓰셨던 것들 다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이렇게 중금속이 많을 때 이런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숯입니다. 숯. 숯을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찜질도 하면 중금속이 쫙쫙쫙쫙 석션잎처럼 흡착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알파리포산은 중금속을 흡착하는데도 그리고 간의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입니다. 그 다음에 약방의 감초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모든 한약재에 들어가는 게 감초라 약방의 감초라는 얘기가 있죠. 감초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당뇨 환자들도 감초도 도움이 되는데 역시 간경화나 간염 환자들에게도 감초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감초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자, 감초는 항염작용이 뛰어나고요. 간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 인터페론을 증가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바이러스가 크지 못하게 억제하는 데 이 감초가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하고요. 이 담즙 배출이 아주 좋아져요. 담즙이 잘 배출한 동물성을 많이 드셔서 담즙 배출이 안 되는 분들은 이 감초를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급성이나 만성 간염 치료에 이 감초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량이 체중과 증상에 따라서 말린 감초 뿌리를 쓰실 때는 이 하루에 3.3에서 1.0g 글리시리진은 이 감초의 주성분입니다. 요 글리시리진 그 캡슐로 드실 때는 133에서 400ml. 몸이 이렇게 아주 거대한 사람들은 이 15g 그리고 이제 캡슐로 쓰실 때는 글리시리진 600mg까지 복용하는데 감초로 쓰실 때는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소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초의 주성분인 글리시리진 성분은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감초를 제한해서 쓰셔야 돼요. 하루 400mg 이상 장복하면 이뇨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소변이 말라버려요. 예, 그래서 또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혈압이 높은 분들이 감초를 쓰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제 누가 혈압이 높은 분들 찜질방 가도 됩니까 하시는데 요 수소방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1시간 안쪽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나 신부전증 환자는 감초 사용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혈압이나 신장 기능을 체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요거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간선이나 흉선 추출물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건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아침마다 하늘마을 밥은 무슨 색깔 밥이에요? 강황, 노란색 밥이에요. 자, 강황의 커큐멘 성분, 특별히 간염 환자의 강황을요, 한 한의사분이 이 사모님하고, 사모님은 미대 교수님이고, 한의사분이 사모님이 이제 유방암이라고 오셨는데, 뭡니까? 강황 캡슐을 아주 그냥 목숨처럼 생명줄처럼 먹게 해가지고 그분은 이 강황을 아주 캡슐로 달고 사셨어요. 그만큼 이 강황의 항암 효과가 높은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췌장암에 지난번에 특효약을 봤더니 강황이었어요. 그죠? 위암에도 강황이 특효약이고 유방암, 난수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에도 특효약이에요. 강황에 도움을 받지 않는 암은 어떤 암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간에도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에도 강황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간염 환자의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담즙의 흐름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담석이 잘 생기지 비타민C처럼 이 강황도 역시 담석이 잘 생기지 않게 도와줘요. 사과산가루도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강황을 잘 활용하시면 간염, 간경화, 간암 환자들은 매일 밥에다가 강황밥을 드시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도마도습에다가 강황에다가 대표적인 징크, 아연 성분이 많은 호박씨를 매일 드시는 거 3개를 한꺼번에 믹스해서 드셔야 효과가 있죠.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간염, 간경화, 간암을 좋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셨는데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간 이식 수술하신 분들. 간 이식 수술하거나 장기를 이식하신 분들은 이 면역에서 장기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